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농업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은 정봉수 농사님을 모시고 근로기준법 제102조 근로감독관의 권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로감독관이 보통 사업장에 나와서 감독을 하는데 그 권한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예,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1조, 102조에 따라서 그 노동 사건에 대해서 사법경찰 권한을 가지고 마치 경찰과 같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면서 그 진정인을 조사하고 또 피진정인에 대해서 출석조사나 또 그에 대한 처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102조 같은 경우는 자체 조사뿐만 아니고 그 회사 사업장을 방문해서 그 근로 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도 근로 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근로 감독관은 이런 자체 조사뿐만 아니고 직접 찾아가서 근로 감독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근로 감독에서는 정기 감독, 그러니까 예방 점검에 의한 근로 감독이 있을 수가 있고 특별 근로 감독이 될 수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근로감독 같은 경우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시정 조치를 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이 안 되면 처벌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근데 특별감독 같은 경우는 이 사업장에서 노사 문제가 많아가지고 계속 진정이 제기되고 있을 때 이런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 사업장에 대해서 특별감독 차원에서 이제 감독하는 건데 이때는 항상 처벌 위주로 바로 그 위반 시 바로 처벌을 하는 그런 근로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근로감독에 대해서 우리 강남노업법인 앱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사업장에서 근로감독관이 나온다면 많이 긴장이 할 수 있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를 수 있는데 한번 우리 강남농업법인의 앱에서 이거에 체크리스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예, 근로감독은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사업주의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든지 또 그 취업규칙을 제대로 만들어서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취업규칙에 제대로 신고는 되어 있는지 또 필수계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보고 또 근로자들의 임금대장이나 또 연장근로 또 뭐 이러한 근로에 대해서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또 여성보호는 제대로 되어 있고 있는지 그리고 또 연소자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또 그 비정규직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이러한 조치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그 육아휴직이나 또 관련된 그 가족 돌봄 휴가도 그 법에 따라서 부여하고 있는지 이런 총체적인 그 근로 감독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강남노업법인 앱에서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근로 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강남노업법인의 앱입니다. 모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근로 감독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그 회사가 자체적으로 근로감독을 예방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 16개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를 통해서 각각 점수를 매겨서 자기 회사는 얼마 정도 점수인지 얼마 정도 준비되고 있는지 이 내용을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 1번부터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이게 16개 장으로 이제 체크를 하는데 이 각 장을 이제 각 장마다 이제 그 질문식으로 평가를 하는데 스스로 평가해가지고 점수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16개 항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간단히 살펴보면은 근로 조건의 명시 이 부분은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 계약을 환부를 교부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또 근로자 명부하고 또 계약서를 잘 보존하고 있는지 퇴직한 이후에도 3년 동안 보존하고 있는지 이런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임금 등 각종 건품 지급 그럼 임금 지급 원칙이
그 전액불 원칙, 직접불 원칙, 현금 지급 원칙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잘 지켜져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근로 시간이나 연장 근로 한도 그 최대 우리가 근로할 수 있는 거는 52시간인데 이런 부분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포괄임금제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그런 부분하고 또 휴게 시간을 잘 그러니까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연차 휴가를 잘 제대로 보장하고 미상 연차 휴가에 대해서 돈으로 보상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휴일급여 부분, 그리고 휴일 근로에 대해서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연소자와 모성보호, 특히 모성보호에서 출산휴가나 이런 부분 이게 90일 이상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관련된 그 모성에 대한 어떤 그 단축 근로나 아니면 또 그러한 그 모성 기간 동안에 그 어떤 그 건강 체크를 그런 보장해 주는 이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 부분은 근로기준법 93조에 따라서 10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이제 그 만들어져야 되고 노동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보고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 또 이제 포함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직장 내 괴롭힘 이런 문제는 2019년도에 사실 법이 생겼고, 또 이게 취업규칙이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지 명시를 하지 않으면 그것도 바로 시정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 지급은 퇴직하는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이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선지급해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이 부분은 굉장히 최근에 생긴 법으로서 모든 취업규칙에 반드시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포함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최저임금은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해서 그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를 반드시 게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도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관련된 애로사항 청취를 하고 있는지, 발생 시에 그 법에 의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고용상 성차별 문제, 그리고 비정규직 차별 금지 문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노사협의회는 30일 이상 사업장이 설치하고 분기에 한 번씩 그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이제 파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노 앱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이제 자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 정보를 이렇게 그러니까 회사 내에 있는 이런 정보를 넣으면은 다음 칸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고 이제 다음 저장하면은 바로 자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 조건의 서면 명시부터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체크를 하고 넘어가고 체크를 넘어가서 16개 분야를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얼마나 준비를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준비가 부족하면은 컨설팅을 받아야 된다 이런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족스럽게 준비하고 있는 회사, 조금 부족한 회사는 이런 부분을 교정하라 이렇게 앱에서 시정 지시를 이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주 부족한 경우에는 컨설팅 우리 강남노유 같은 업체를 통해서 제대로 이제 보완을 하라 이런 이제 어떤 의견도 이 앱을 통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주 보니까 상세하게 체크리스트가 돼 있는 것 같은데, 보통 그 취업 규칙이나 근로 계약서에서 근로 그 기준법에 따라서 꼭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혹시 그 근로감독관이 이제 어느 기관에서 파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사업장 입장에서는 이게 좀 정기적으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불시에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할 것 같은데, 그걸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근로감독은 그 보통 기업체에 한 10인 이상 사업장을 사용하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통 3년에 한 번 정도 근로감독관이 이제 근로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감독관이 일손이 부족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공인 노무사들한테 할당을 해서 그 노동부가 제시한 근로감독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그것을 체크를 한 다음에 노동부에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16개 분야에 대해서 다 체크를 하고, 그리고 또 그 근로감독관이 반드시
이제 나가기 그 근로감독을 하기 전에 사전에 언제 누가 몇 시에 방문할 거다, 그리고 어떤 내용을 점검할 거다, 이렇게 반드시 고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업체에서는 이런 고지를 받더라도 실제적으로 근로감독이 나올 확률은 한 50%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업체에서는 이렇게 어느 지역에 있는 특정 회사들한테 한 번에 발송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장에서는 이런 통지문을 받게 되면 한 50%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시면 그 근로감독관이 나와서 그 회사 입장에서 어떤 지적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큰 뭐랄까 페널티를 내야만 한 그런 사례가 있으시면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보통 이제 근로감독은 보통 예방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제 몇 시에 누가 방문을 한다, 이렇게 사전에 통지해 놓으면은 그 시간에 가서 잘못된 지분이 있으면은 이러한 분이 회사가 잘못되고 있다, 그래서 언제까지 시정하지 않으면은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공문이 이제 나가게 됩니다. 회사는 그에 따르면은 큰 처벌은 없습니다. 보통 이제 근로감독이 있고 또 산업안전에 대한 근로감독이 있는데, 산업안전 같은 경우는 바로 발견 즉시 바로 처벌을 합니다. 근데 근로감독은 이게 예방감독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주고 그에 대해서 시정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 이런 걸로 이제 방식으로 이제 근로감독을 하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상세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